소양강댐 5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댐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화두를 여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강종수 한국대댐회 고문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소양강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강연은 3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종수 고문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종수입니다.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해서 5년차 1973년도에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현장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줄곧 그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차례는 머리말에 이어서 1960년대의 대한민국, 소양강 다목댐 등장의 기적, 소양강 다목댐의 순환 및 진가, 산업화를 선도한 소양강 다목댐 맺은말 순입니다. 1960년 이전의 우리나라입니다. 산업화를 하기 이전입니다. 조선조부터 1960년까지 568년간 고려조를 포함하면 1000년이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치산치수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게 수자원입니다. 하루 세 끼가 극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 산업화를 시작한 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중화공업을 포함한 산업화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 수자원 개발입니다. 2021년 7월 2일 선진국에 편입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강의 기적,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소양강 다목댐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상, 난관, 성과, 산업화 연관성 등을 극히 축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의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소양강 다목적댐을 계획하고 착공한 10년입니다. 4.19와 5.16에 있었죠. 보릿고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자갈구역을 했습니다. 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산 TV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독의 강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PL480 밀가루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모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노임의 일부를 밀가루로 지급했습니다. 선진과학기술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의 교재도 막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자원공학, 댐공학 교재는 없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산업 근대화와 인구가 집중되고 따라서 수자원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당시 다목적댐 개념에 대해서 국민은 물론이고 관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정 다목적댐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상공위원회 설득하는데 약 3년이나 걸렸습니다. 건설에는 기자재와 중장비를 도입해만 했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는데 여기에 선행 필수 요건이 수자원 개발입니다. 소양강 다목적 댐의 등장의 기적입니다. 댐 단면도입니다. 전경입니다. 소양강 다목적 댐 형식이 필댐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19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필댐 설계는 직관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 수리 시스템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 생략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해결했습니다. 안전성 분석입니다. 역시 과학자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홍수 문제입니다. 수문 통계학이 발달됨으로 해서 홍수 방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댐 계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필댐 연구이 여러 가지 성숙됨으로 해서 됐고, 마찰원법이라든지 최저감수기 발견이라든지 정립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940년대에 필댐이 등장합니다. 단 여기서 CFRD는 제외입니다. 설명 생략합니다. 소양강 다목적 등장입니다. 4대강 유역 조사 사업입니다. 약 5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와 함께 우리 많은 기술자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기술자 양성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수자원을 이끌어왔습니다. 보고서, 성과죠. 우리나라 다목적 수자원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4대강 유역조사 발의 배경입니다. 유섬의 번스텐 처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했습니다. 번스텐 처장은 한국 경제개발의 필수 요건은 수자원 개발이며 장래에 엄청나게 늘어날 물수에 대비한 수자원 조사의 시급성과 다목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강 유역조사 착수 1년 후에 중간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보고에서 최초로 소양강 다목적 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방안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최저가는 지금 어떻게 이게 된지 몰라도 네모라든지 동그라미가 상당히 이동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저가는 고댐 높이 145m 아닙니다. 차선하는 122m 중댐, 이건 다목적 댐이죠. 나머지 하나는 발전용 댐입니다. 높이 86m.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누구나 당연히 최저간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나라 살림이 워낙에 좋지 않아 가지고 차선안을 택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 매월 있었습니다. 67년 5월입니다. 대통령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김 당의장, 정 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앉았는데 건설부는 김 장관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최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장 부총리께서 보고를 합니다. 소양강 댐을 한전으로 하여금 착공시켰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차들을 넘깁니다. 깜짝 놀란 최 차관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대통령, 최 차관 무엇입니까? 나와서 말해보세요. 설명합니다. 다목적 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이해를 하십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구만 하시면서 인제점에다 댐 하나 더 만들면 해결 안 됩니까? 합니다. 저수 용량이 능력이 미미합니다. 대통령, 발전용 댐인 지금 이걸 그대로 쌓고 나중에 그 위에 더 쌓으면 안 되냐 물어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답합니다.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럼 총리께서 상공건설부의 의견을 조정해서 결말을 내리시죠 하고 넘어갑니다. 건설부로서는 후휴입니다. 붙잡았습니다. 그 회의 후에
최 차관께서 장 부총리께 불려가서 혼이 났답니다. 어느 자리인데 네가 그 발언을 하냐. 혼이 났답니다. 건설부와 상공부의 당시의 그 추진 상황을 보면은 건설부는 당연히 다목적 댐이고요. 건설기계 도입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설도로를 착공했고 1년 전에 특다법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을 제정 공포한 상태입니다. 이 댐을 하기 위해서. 상공부는 발전용 댐, 차관 계획이 체결되었습니다. 약 1,400만 달러입니다. LC 개설도 했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행정이 나란히 달리는 열차객입니다. 총리 조정회의입니다. 앞서 경제가기 조정회의 생략하겠습니다. 1차 회의입니다. 정 총리, 건설부 김 장관, 이 국장, 상공부 박 장관, 한전 박 사장 5분입니다. 상호 강경 일변도입니다. 회의 결과는 결렬입니다. 정 총리, 오늘은 내용 파악 정도로 하고 재소집해서 속개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제2차 회의입니다. 같은 5명입니다. 단 건설부의 김 장관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최 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 상공부죠. 건설부 주장이 옳으나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박 사장은 차관 해약 경우에 500만 달러 클레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차관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박 장관, 뭐 거짓말?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을 해? 아니, 규명해 보면 알 일 아닙니까? 등등등등 논란, 일관되게 논란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결렬입니다. 이날 정 총리께서 대단히 언짢아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2차 회의 후에 정 총리께서 국외 출장을 갔습니다. 이 기회에 건설부가 청와대 직접 보고할 것을 모색을 합니다. 김 경제수석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 소양강 다목적 댐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은 각하뿐이니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들어줍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 차관과 이 국장이 들어갔습니다. 재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박 대통령 금방 이해를 합니다. 좋다고 하시면서 건설부 안대로 결단을 내려주십니다. 이 실장 부릅니다. 이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당장 공무로 지시해라고 하명을 합니다. 건설부 너무너무 기쁘죠? 나왔는데 총리 귀국 후를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들어갔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본건은 총리께서 귀국하신 다음에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더랍니다. 회의 들어주셨죠. 67년 9월 소양강 댐은 다목적 중댐 규모로 개발하라는 지시 공문이 하달됩니다. 긴 논쟁의 종집으로 찍습니다. 매우 중대한 결단이죠. 소양강 다목적 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테네시강 수력 개발 계획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1930년대 32년입니까? 경제공황이 왔죠. TV의 다목적 댐 개발로 경제 불황을 극복했습니다. 소양강 다목적 댐은 특정 다목적 댐법의 이한 댐으로서 제1호 댐입니다. 규모는 다릅니다만 적습니다만은 사연댐이라고 적은 댐을 같은 형식으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첫 필댐 사업입니다. 락필댐 사업이죠. 이 두 댐은 댐 분야에 있어서 문화재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소양강 다목적 댐의 부피가 936만 입방미터입니다. 댐 전체 부피의 47.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력댐으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1967년도 정부 예산이 1643억 원입니다. 댐 사업비가 이거의 17.6%입니다. 2024년 내년도 정부 예산 발표가 있었죠. 657조 원이라고 발표가 있었죠. 이 레이트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현재 116조 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최대 규모 국책 사업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일 겁니다. 그리고 사력댐이나 콘크리트댐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했습니다. 형식의 문제죠. 아울러서 다목적 개발 여부도 같이 쟁점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발전용 콘크리트댐으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67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유해조사상 중간보고에서 처음으로 다목적 개발 방식을 건의함에 따라서 4월 달에 경제가기에서 그대로 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중댐이란 게 저게 다목적 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논란이 양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목적 댐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그 1년 뒤에 68년 8월 달에 건설부에서 재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필댐, 사력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러해서 모든 논란이 종결됩니다. 소양강 다목댐의 순환 및 진가입니다. 순환기입니다. 한 10년간 계속됐습니다. 수자원 기술자의 순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수 용량이 29억 입방미터죠. 당시 분석으로는 연평균 유입량이 17억 5천만 입방미터입니다. 가득 채우는데 약 1년 8개월이 걸립니다. 이걸 여의도 계신 분들이 와서 본 거죠. 국회 개원이 되었습니다. 채울 물도 없는데 댐을 너무 크게 쌓아 국고를 낭비했다고 질책을 합니다. 10년 동안 매년 1년에도 뭐 한두 몇 번 열리죠. 개원 때마다 질책을 합니다. 그때마다 답변을 합니다. 10년을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8.4 대홍수 후에 지금 오늘까지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수로 규모에 대한 난센스적 시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만은 이 점선 부분이 암석을 8.4 대홍수 후에 굴착해낸 부위입니다. 보통 몇 년 빈도 홍수하면은 예를 들어 200년 빈도로 갑시다. 200년 빈도하면 마치 200년 후에 오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년에 금년에 올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8.4 대홍수 때 강수량이요 서울에 527mm가 왔습니다. 댐 유역 평균이 약 600mm입니다. 만수위에 육박했고요. 저주지 수위가 피해는 감세지 세굴, 산사태, 발전소 완전 침수입니다. 그 주변 하천기는 상실입니다. 지립도로 전파입니다. 주 피해 원인은 감세지 규모 부족입니다. 프란지 풀의 그 물방석이 부족한 거죠. 앞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추가로 암석을 10 내지 25m 깊이로 덮하고 길이로 37m를 덮어서 정상화했습니다. 다음은 진가 측면입니다. 이수 측면입니다. 충주와 함께 소양강 다목적 댐은 수도권 용수 공급과 용수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공용수로 700만 입방미터를 공급합니다. 초당으로 따지면 81 입방미터입니다. 그리고 팔당댐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 유지용수로 초당 124 입방미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205 입방미터입니다. 초당.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가? 충주와 소양강 다목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마치 일반 국민은 팔당댐이 공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소양강 다목댐 충주와 함께 없다면은 절대 수도권이 존재 불가능합니다. 치수청명입니다. 한강 인도교입니다. 얼충년 홍수를 얘기를 하죠. 이때 서울역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충주와 소양강 다목댐이 없다라고 하면은 얼충년 홍수가 여기인데 8.4 대홍수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결과 1990년하고 2006년 두 홍수가 충주와 소양강 다목댐이 없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 수위가 여기입니다. 볼을 칩니다. 인도교 유실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연안 서울은 완전히 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피해 불보듯 뻔합니다. 두 댐이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요 점선 안으로 다 조절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걸 의식 못하는 거죠. 가뭄입니다. 조선조 말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27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873mm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죠? 약 1300mm 정도 되죠. 이런 상황이 지금 뭐 기후변화 합니다만은 그걸 전 능가한다고 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이 지금 도래한다면은 표현하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임에도 지구의 근본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이. 이렇게 강물이 많은데, 댐이 많은데 크나큰 착각입니다. 수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 재인식, 소양강 다목댐을 건설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건설 당시 소양강 다목댐이 BC입니다. 1.41이죠. 저는 뭐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닙니다만은 두 구자리 숫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양강 다목댐은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댐 기술 발전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습득을 하고 확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소양강 다목댐은 일본 분들께서 부러워하는 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하천은 일본보다 깁니다. 경사는 완만합니다. 하천 단면은 일본은 V형인데 비해서 우리는 U형입니다. 따라서 29억 입방미터에 이런 저소용량을 가진 댐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산업화를 선도한 소양강 다목댐입니다. 수자원 개발은 큰 틀에서 보면 다목적 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용수 전용 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뒷받침했습니다. 산업화 용수는 소양강 다목댐을 시작으로 선도 확산이 된 것입니다. 수도권 충주와 소양강 다목댐입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안동, 합청 등 많은 다목댐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구뚝을 건설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헐어야 된다느니, 뭐 수분을 다 열어야 된다느니, 기수역화 하자느니, 만일에 낙동과 하구떡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류에 아무리 많은 댐을 만들어도 부산, 김해, 창원, 울산 거의 용수 공급 불가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목댐 많이 건설했습니다. 4대 산업기지입니다. 여천, 창원, 구미, 온산 잘 아시죠? 제철소, 조선, 자동차 등등 이 모든 산업기지는 시설은 수자원 개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해외 사업입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개국에 모든 수자원 분야 다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만 지금 30개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7월 2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편입됐습니다. 국격 상승이죠. 소양강 다목댐을 선도로 해서 많은 수자원 개발을 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국민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드디어 2021년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입니다. 6.25 전쟁 휴전한 53년 이때에 비해서 약 500배 증가했습니다. 세계 32번째, 아시아 두 번째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UNCTAD에서 64년도 UN 직속으로 창설됐습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가결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가결할까 말까? 아닙니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등등 다방면의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소양강 다목댐이 선도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소양강 다목댐의 여러 가지 성과, 고마움에 우리 모두는 자식 사랑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수자원 개발, 국가 위주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요. 노댐 리노베이션,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이고 조형비를 갖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운영관리 효율화,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규댐 건설 효과화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8.15 후에 남쪽보다 북쪽이 더 잘 살았다고 하죠. 왜 이겠습니까? 수자원 개발입니다.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 서두수, 동로강, 압록강 많은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공업화를 했습니다. 산업화를 한 거죠. 수자원공학, 댐공학 어려운 학문입니다. 국가 핵심적으로 고대부터 취급해 왔습니다. 소양강 다목댐에 제가 모두에 건물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신바람이 났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듯 했습니다. 현장의 총각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느끼기에는 제가 삶의 만족도가 그때가 더 나은 듯 합니다. 여담입니다. 물을 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수자원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소양강 다목적댐 조사 설계 건설 기간을 포함하면 지금 환갑입니다. 환갑을 맞은 소양강 다목적댐 법적 명칭 제대로 불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수용량 29억 입방미터죠. 용량을 무게 단위로 톤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명 깊게 소양강 댐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화 발전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기조 연설은 일본에서 오신 히데키 고미야 일본 물포럼 디렉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본의 얀바댐을 사례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 댐 관리에 관한 경험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댐 운영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례로서 많은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일본어로 진행이 되고 한국어를 이어서 중간중간 통역을 하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 길을 와주신 먼 길을 와주신 히데키 고미야 일본 물포럼 디렉터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안녕하십니까. 日本水フォーラムの小宮秀樹で、東京から来ました。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물포럼의 코미야 히데키입니다. 도쿄에서 왔습니다. この度、チュンチョン、国際水フォーラム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ソヤンガンダム、竣工から50周年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이번 춘천 국제 물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私は今日本水フォーラムで仕事をしておりますが、今年の3月まで国土交通省でヤンバダムなどダム建設の仕事をしておりました。 저는 지금은 일본 물포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성에서 얀바댐 등 댐을 건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本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まず本日の目次です。 오늘의 목차입니다. まず日本のダム事業の歩みを簡単に紹介します。ダムと観光の事例としてヤンバダムについて、そして今日本では多くのダムのファンがいますダムの魅力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일본의 댐 사업 진행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댐과 관광의 사례로 얀바댐을 소개하고 지금 일본에는 댐의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댐의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日本の地域区分です。日本は北海道から、九州沖縄まで、約10の地域に分かれています。それぞれの地域に河川、道路、港湾など整備する国土交通省地方整備局などが設置されています。今日お話しするヤンバダムはこの関東地方にあります。 일본의 지역 구분입니다. 북해도에서 규슈, 오키나와까지 크게 10개의 지역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역에 하천, 도로, 항만 등을 정비하는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얀바댐은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에 있습니다. 関東地方の河川です。この中で利根川ごめんなさい。利根川がこの中で一番大きな流域面積、長さとも一番大きな川で東京の北方を流れています。また荒川という川がこういう荒川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が東京を流れていて、この地方の関東地方の利水の事業は重要な元となっております。 간토 지방의 하천입니다. 이 중 도내강이 유역 면적, 길이 모두 가장 큰 강으로 도쿄의 북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아라가와도 흐르고 있습니다. 수도 도쿄를 포함한 이 지역의 치수 이수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それでは日本のダム事業の歩みについて説明します。 그러면 일본 댐 사업의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第二次世界大戦後、日本の国土は次々に台風に襲われます。1947年、関東地方をカスリン台風が襲います。当時台風の呼び名はアメリカに習い人の名前を付けていましたキャサリンというのが近い発音だと思います。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국토는 차례로 태풍에 휩쓸립니다. 1947년 가스린 태풍이 관동 지방을 덮칩니다. 당시 태풍의 이름은 미국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캐서린이라는 발음에 더 가깝겠죠. また名古屋付近でも伊勢湾台風が名古屋付近に伊勢湾に上陸した伊勢湾台風でも多くの人が亡く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災害を契機に治水事業にダムが位置づけられました。 나고야 부근에 이세만에 상륙한 이세만 태풍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계기로 치수 계획에 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カスリン台風の、ちょっと概要について説明いたします。 1947년 가스린 태풍 당시의 침수 개요입니다. 利根川では、9月16日東京の、北方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埼玉県東村というところで、堤防が決壊しました。この氾濫は約5日間かけて、東京まで至り想像を絶する被害となりました。堤防整備や稼働の拡幅に加えてダムによる洪水調節も必要となりました。 9월 16일 도쿄의 북쪽 사이타마현 히가시무라에서 도내강의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범람한 물은 5일 만에 도쿄에 이르렀고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방 정비와 하도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댐을 이용한 홍수 관리도 필요해졌습니다. 次です。1955年を過ぎると高度経済成長期になり、東京など大都市に人口が集中します。工業も発展します。そして、飲み水や工業用水が不足します。水力発電も増やす必要があります。河川総合開発として一元的な計画を立て多目的ダムを建設します。 1955년을 지나 고도 경제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도쿄 등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됩니다. 공업도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식수와 공업 용수가 부족해집니다. 수력 발전도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천 종합개발로 일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목적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多目的ダムとして多くのダムを建設してきました。ここに写真にありますのが藤原ダムで1958年に竣工しました。こちらが矢木沢ダムで1967年に完成しました。大きな水路そういったものをたくさん作っております。 하천 종합개발로 많은 다목적 댐과 수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사진은 도내강에 있는 1958년에 준공한 후지와라 댐, 1967년에 준공한 야기사와 댐입니다. 1970年代になりますとダム建設により住民移転の負担を軽減する施策が取られました。水源地域対策です。地域全体が水没となるため地域コミュニティそれから農業林業など就労の場が失われます。生活再建地域活性化の前提として生活再建産業基盤の整備が必要です。 1970년대에는 댐 건설로 인한 이전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원 지역 대책입니다. 지역 전체가 수몰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농업, 임업 등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활 재건, 지역 활성화의 전제로 생활 환경, 산업 기반의 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この施策として水源地対策特別措置法が1973年に制定されました。水源地域において国土交通省が決定する水源地域整備計画に基づき道路整備、下水道など事業を実施します。ダムによる受益地から財政的な支援が受けられることが特徴です。 이 시책으로 수원지역 대책특별조치법이 197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국토교통성이 결정하는 수원 지역 정비 계획에 근거해 도로 정비, 하수도 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댐에 의한 수익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こちらが水源地整備計画でできる主な事業です。農林業、道路建設、水道、下水道、学校診療所、住宅など生活再建、地域活性化にこれを生かします。
수원 지역 정비 계획으로 정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농림업, 도로 건설, 수도, 하수도, 학교, 진료소, 주택 등 생활 재건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1980年代になると国民の要望が自然環境レクリエーションへと向いてきます。ダム貯水池もその周辺をオープンスペースとして注目されます。ダム管理者も地域の自治体と協力して間違いキャンプ場、それからあとお祭りへの協力、湖畔の遊歩道の整備などを力を入れてきます。 1980년대에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자연환경, 여가로 향합니다. 댐 저수지와 그 주변도 열린 공간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댐 관리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캠핑장 정비, 축제 협력, 산책로 정비에 힘을 쏟게 됩니다. これまでダムの設計は施工性や機能面を重視してきました。1990年代になると国土交通省もダムのオープン化を進めます。ダム堤体内部のエレベーター、それからそういったものも安全に見学できるように設計します。写真は神奈川県にある宮貸ダムの堤体内の様子です。 이때까지의 댐 설계는 시공성이나 기능면을 중시해 왔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국토교통성도 댐 개방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댐 내부의 엘리베이터 등도 일반인도 안전하게 견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진은 가나가와 현에 있는 미야가세 댐의 제체 내 엘리베이터입니다. ここからはヤンバダムについて説明します。 네, 지금부터는 얀바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ヤンバダムの移転者は貯水池周辺に整備した大外地に地域ごとに集団移転しました。5つの地域があります。 얀바댐의 이주민들은 저수지 주변에 정비한 대체지로 지역별로 집단 이전했습니다. 5개의 지역입니다. ダム所在地の地方自治体である長野原町は移転大外地ごとに地域振興施設、観光施設を設置します。この設置には受益地の財政的な支援を受けています。その運営は地域住民が設立した株式会社などが委託されています。 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인 나가노하라마치는 이전 대체지마다 지역진흥시설, 관광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는 댐 수익지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영은 지역 주민이 설립한 주식회사 등에 위탁했습니다. ヤンバダムの写真です。 얀바댐 사진입니다. 高さが116メートル、洪水調節、水道、工業用水、発電など、そういったものを供給目的です。ダムの管理橋、あとゲートの色についてもいろいろ専門家の意見を聞きながら景観に配慮しました。 높이 116m로 홍수 조절, 수도, 공업용수 보급, 전기 발전 등이 목적입니다. 게이트나 관리교의 색도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利根川流域でのヤンバダムの位置です。洪水防御、水道用水など受益地は群馬県から東京、茨城など広範囲にわたります。 도내강 유역에서의 안바댐 위치입니다. 홍수 방어, 수도 용수 등의 수익지는 군마현에서 도쿄도, 이바라키, 치바현까지 광범위합니다. ヤンバダムの水源地整備です。ダム建設前、人々はこの川沿いに住んでおり、また道路なども川沿いにありました。ダム建設後は両岸に国道、県道、それからトンネルや橋などそういったものを建設しました。また移転大外地は移転については山の中腹に造成しております。 얀바댐의 수원지 정비입니다. 댐 건설 전에는 국도와 인가가 강가에 있었습니다. 댐 건설 후에는 양쪽 기슭에 국도, 지방도, 터널,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전지는 산 중턱에 조성했습니다. ヤンバダムのヤンバダムの堤体周辺です。
ダムの、周りそういったところも自由に見学できる場所を、多くしております。 댐 제체 주변입니다. 댐 뚝마루, 하류 등을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ダム周辺の地域振興施設、観光施設です。多くは地方自治体から委託された地域の住民が運営しています。 댐 호수 주변의 지역 진흥 시설, 관광 시설입니다.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ではヤンバダムを見ていきましょう。ヤンバダムの、入り口です。国道のすぐ近くでありまして、またこの看板もデザイナーにいろいろデザインしてもらいました。 얀바댐 입구입니다. 국도 바로 근처입니다. 간판도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ヤンバダムの操作管理をする国土交通省のダム管理所です。見学施設のなるほどヤンバ資料館もこちらに同じ建物にあります。 댐을 관리 운영하는 국토교통성의 댐 관리지소입니다. 견학시설 나루호도 얀바 자료관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資料館の中の様子です。建設の歴史やダムの効果が学べます。ヤンバダムは計画発表から完成まで深い歴史があります。 자료관 안의 모습입니다. 건설의 역사와 댐의 효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얀바댐은 계획 발표부터 완성까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ダム堤体周辺の風景です。 댐 제체 주변의 풍경입니다. エレベーター乗り場がここにあります。 엘리베이터 타는 곳은 여기에 있습니다. ダムって見学者の様子です。 방문객의 모습입니다. 2022年には年間23万人の人が来てくれました。 2022년에는 연간 약 2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管理用エレベーターとカンサラを通りダムの下流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内装もきれいに仕上げてあります。 관리용 엘리베이터와 감사로를 지나 댐 하류로 갈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こちらがダム本体と管理橋です。放流の時には迫力がありそうです。 댐 본체와 관리교입니다. 방류할 때는 방력이 넘칠 것 같죠? 次に地域振興施設をいくつか見ていきましょう。道の駅ヤンバふるさと館、駐車場、食堂、売店等地域の住民が設立した会社が運営しています。 다음으로 지역 진흥 시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미치노에키 얀바 후루사토관입니다. 주차장, 식당, 매점 등을 지역 주민이 설립한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ここではヤンバダムを模したヤンバダムカレー、それからあとオリジナル商品などが売っております。 이곳에서는 댐을 본뜬 얀바 댐 카레 로고가 들어간 오리지널 상품 등이 있습니다. ヤンバダムのロゴが入っています。 네, 얀바 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別の地域河原湯というところですけども、鉄道駅前にあるキャンプ場、バーベキューの道具も整備されており、手ぶらで来てビールを飲んで列車で帰宅できます。 다른 지역 카와라유 사진입니다. 철도역 앞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바베큐나 캠핑 도구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와서 맥주를 마셔도 열차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こちらが水陸両用バスもあります。道路を走りそのまま湖を遊覧できます。約50分のツアーで日本円で2500円、2万3000ウォンぐらいですか。 수륙 양용 버스가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그대로 호수를 유람할 수 있습니다. 약 50분 투어에 엔화 2,500엔입니다. 하나로는 23,000원 정도 하겠죠? 次に今日本ではダムの人気が高くなっています。ダムマニアというダムの愛好家もいます。ダムの魅力の例としてダムカード、ダムカレー、観光放流、ちょっとそれを簡単に説明します。 지금 일본에서는 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댐 매니아라는 댐 애호가도 있습니다. 댐의 매력의 본보기로 댐 카드,
댐 카레, 관광 방류가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まずダムカードですね。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먼저 댐 카드입니다. 실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댐 카드입니다. 国土交通省や地方自治体が管理する全国約800のダムでは配布しています。ダムを訪れると職員から1枚もらえます。実際にダムに行かないともらえません。多くの人がダムを訪れてカードを収集していきます。 국토교통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본 전국 약 800개의 댐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댐을 방문하면 직원으로부터 한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댐에 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댐을 방문하여 카드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次にダムカレーです。 다음은 댐 카레입니다. 日本人はダムが大好きです。ライスをダム本体、カレーを貯水池に見立てて、それぞれのダムの形や風景を表現します。日本国内の約200のダムの食堂などで提供しています。 네, 일본인들은 댐과 카레를 좋아합니다. 밥을 댐 본체, 카레를 저수지로 보고 각각의 댐 모양과 주변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일본 내 약 200여 개의 댐 주변 식당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次は観光放流です。 다음은 관광 방류입니다. 平時では見られない洪水バックゲートから放流を点検時に見せるイベントを開催されます。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여수로문의 방류를 점검 시에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この日に合わせ地域の人が屋台の店を出すダムもあります。写真は園原ダムで、群馬県にありますが、女性や遠方から来る人も多くて、年齢層も幅広いです。実物が作動する姿は魅力があります。 이날에 맞춰 지역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여는 댐도 있습니다. 사진은 소노하라 댐입니다. 여성이나 먼 곳에서 온 방문객도 많았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매력이 넘칩니다. ではまとめです。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ダム建設により移転された方をはじめ地域の人が観光や地域振興のために頑張っています。本日はダムと人々がテーマです。水源地の観光地域振興には人と人との交流が欠かせません。水源地への感謝相互理解がダムの適切な管理にもつながると思います。日本にも魅力あるダムがたくさんあります。ぜひお越しください。カムサブニダ。 네. 댐 건설로 이전하신 분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관광과 지역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댐과 사람들입니다. 수원지의 관광, 지역 진흥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빠질 수 없습니다. 수원지에 대한 감사, 상호 이해가 댐의 적절한 관리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매력적인 댐이 많이 있습니다.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기조 연설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춘천국제물포럼의 이틀간의 논의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확산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